이번 수학여행을 기대했던 영국 학생들. 그런데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한국이지? 유럽이나 미국이 훨씬 나은데, 그러나 단 일주일 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시 가고 싶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헤이스입니다. 런던 북쪽 공립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에요. 오늘 아침 체육관 공기는 얇은 비닐처럼 팽팽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올라오는 먼지 냄새, 전광판 불빛이 눈꺼풀을 살짝 찌르는 느낌. 모두가 단상만 바라봤어요. 해리슨 교장이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숨 한 번 고르고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해 해외 수학여행지는 서울. 그 두 음절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 곧이어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앞줄의 소피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이라고? 장난 아니야. 리암은 관자놀이를 눌러대며 혀를 찼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왜 거기야? 엠마는 노트를 덮고 팔짱을 끼더니 눈을 치켜떴죠. 뒤쪽에서 의자가 철컥거리며 밀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켜들고 지도 앱을 열어 거리를 재며 투덜거렸습니다. 비행기만 열몇 시간 걸린다는데. 다른 쪽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거기 음식 맵다잖아. 나 하루도 못 버텨. 저는 숨을 짧게 몰아쉬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이 낯선 빛처럼 머릿속에 번졌어요. 지도 속 빈칸 같던 도시. 기대하던 건 런던, 파리, 로마 같은 이름들이었는데. 그때 에단이 팔짱을 풀며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밤에도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대. 체육관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거 사실이야? 에이, 직접 가봤어? 뉴스 보면 위험하다던데. 목소리들이 부딪히며 공기는 더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교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전수칙, 일정, 보험, 연락체계. 단호하게 짧은 문장만 이어갔습니다. 전광판에 숫자들이 떠오르자 웅성거림이 잠시 눌렸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었습니다. 소피는 무릎 위 손바닥을 문질렀고 리암은 연필을 부러뜨릴 듯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엠마는 물병 마개를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죠. 체육관 천장 스피커에서 미세한 잡음이 흘렀고 바닥에 굴러간 뚜껑이 구석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6시 종례 종소리처럼 갑자기 안내방송이 짧게 나왔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여권 사본 제출, 예방접종 확인. 말들은 건조했지만 학생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욕을 삼켰습니다. 문이 열릴 때 찬바람이 스며들며 플래카드가 흔들렸습니다. 체육관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부딪히며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점심종이 울리자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긴 복도는 발걸음과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죠. 플라스틱 트레이를 들고 식당으로 향하는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공기에는 기름에 튀긴 감자 냄새와 눅눅한 교복원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피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진짜 서울이라니 난 아직도 못 믿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리암이 팔을 벌리며 비웃듯 말했죠. 여권도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우리를 태평양 건너보낸다고. 말이 되냐고.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쪽에서 엠마가 가방을 쿡 찌르며 대꾸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곳만 가는 게 더 지겹지 않아? 오히려 이번이 진짜 기회일지도. 목소리에 힘이 있었지만 눈가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붙은 공지판에는 벌써 해외여행 안내 전단지가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종이에 서울, 일정표 추후 배부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학생들이 멈춰서서 읽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에단이 제 옆에서 팔짱을 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만 확실하다면 난 가고 싶어. 다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만 믿는 거 아냐? 그 말에 곧장 리암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너야 늘 모험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허락 안 하실 거야. 소피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계단을 내려가던 무리 속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 음식은 맨날 김치래.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어떡하냐? 뒤에서 다른 학생이 맞받아쳤습니다. 거기 밥은 반찬이 계속 나온다잖아. 공짜라던데.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잡음으로 바뀌었죠.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따옴표를 그리며 흉내냈습니다. 반찬, 공짜 믿을 수 있냐? 식당 문 앞에서 줄이 엉키며 발길이 느려졌습니다. 트레이가 부딪히는 소리, 금속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 학생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커다란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엠마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좀 기대돼. 낯선 건 두렵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에 걸린 세계 지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유럽 위에 빼곡한 핀과 달리 동아시아 쪽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지도 속 서울 근처에 빨간 점 하나가 새겨져 있었죠. 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찬성, 반대, 걱정, 호기심. 그 모든 것이 복도 공기를 무겁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언제나처럼 시끄러웠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가 금속 레일을 타고 밀려가며 덜컥거렸고 튀김 냄새가 공기 위에 두껍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지만 소음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감자튀김을 집어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난리 날 거야. 우리 집은 절대 못 보내. 그녀의 말에 리암이 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돈 문제도 있어. 비행기값, 체류비 다 합치면 장난 아닐걸. 그는 콜라를 들이켜고 소리를 내며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엠마가 반대편에서 젓가락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지원 나온다잖아. 우리가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니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계속 테이블 위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원?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부터 하시겠지. 소피가 말하자 옆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난 오히려 부모님이 보내실 것 같아. 새로운 경험이라면서.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대화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에다는 트레이를 밀어두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겁내는 거 아냐? 서울은 우리가 아는 도시랑 완전히 다를 거야. 지하철, 거리, 음식. 전부 새로운 거라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확실히 들리도록 말했죠. 그러나 리암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불안해. 완전히 다르다니. 익숙하지 않은 건 항상 문제를 만들잖아. 주변에서 다른 테이블의 학생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야, 김치 먹다 울지 마라. 또 다른 쪽에서 한국엔 벨 누르면 반찬 더 준대. 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이블마다 농담과 불안이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엠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린 고등학생이야. 언제 또 이런 기회 있겠어? 매번 같은 도시만 돌다 끝낼 거야? 그녀의 말에 잠깐 조용해졌지만 리암이 콧소리를 내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모험심은 내가 혼자 가지면 되지. 난 현실적인 게 좋아. 저는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이 오가는 속도는 빨라졌고 웃음과 불평이 뒤엉켜 식당 전체가 소용돌이처럼 흔들렸습니다. 음식 냄새와 목소리들이 합쳐져 머리가 묘하게 어지러웠습니다. 출국 전날 밤
기숙사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는 트렁크를 열어 옷을 마구 집어넣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초콜릿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책상 위에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런히 놓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 설레기보다는 긴장이 더 컸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공항은 이미 혼잡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명단을 들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확인했고 몇몇은 사진을 찍으며 떠들썩했습니다. 제 친구 샘은 제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진짜 아직도 한국 가는 거 믿기냐? 솔직히 좀 불안해. 뉴스에서 본 것밖에 없잖아. 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속줄에 서자 옆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캐리어 무게를 초과해 부모님이 다시 와서 짐을 빼내야 했던 겁니다. 모두 웃음 섞인 반응을 보였지만 분위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지날 때 제 심장은 괜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탑승구 대기석에 앉아있자 어떤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K-팝을 듣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포장해 와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교사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이동 준비를 반복해서 점검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기내는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활주로 위 줄지어 선 불빛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이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앞좌석 학생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순간 몇몇이 킥킥 웃었지만 제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더니 굉음과 함께 몸을 뒤로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옆자리 루카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서울.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12시간 가까운 비행 동안 학생들은 영화를 보거나 잠들었고 몇몇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기내식이 나왔지만 제 손은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기내 방송에서 착륙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들 창가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아래로 도시 불빛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거대한 활주로가 보이자 기내는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와, 저기가 인천공항이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정제된 듯한 바람이 훅 들어왔고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걷는 통로 양옆으로 안내 표지판이 영어와 한글로 깔끔하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야, 표지판에 다 영어 써있네. 길 잃을 걱정 없겠다. 앞서가던 루카스가 감탄하자 뒤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공항은 화장실 찾는 것도 힘든데. 입국 심사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을 찍자 몇 초 만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줄도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끝난 거야? 벌써?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수화물 벨트 위로 가방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캐리어를 들어올린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와, 우리나라 같으면 분실 걱정부터 하는데 여긴 정리까지 똑 부러지네. 공항 로비로 나오자 로봇 안내기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얼굴이 깜빡이며 다가와 길을 안내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로봇이 직접 말해. 장난 아니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휴대폰을 켜는 순간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자 샘이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집 와이파이보다 빠르다.
지금 FHD로 영상이 그냥 돌아가.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차선은 칼로 그은 듯 곧게 뻗어 있었고 차들은 경적도 없이 질서 있게 달렸습니다. 길가에는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었습니다. 와, 신호등에 시간까지 나온다. 이거 대박인데? 누군가의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모두의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건물 외벽은 반짝였고 가로수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네온사인과 대형 전광판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었고 학생들은 연신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야, 진짜 영화 같다. 사이버펑크 같아. 버스가 신호에 멈추자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고 누구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동네 같으면 밤 10시 이후엔 절대 혼자 못 다니지. 여긴 진짜 다르다. 숙소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는 차분했고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방 배정이 끝나고 창문을 열자 도시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걱정하던 나라 맞아? 샘이 커튼을 젖히며 중얼거렸고 모두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저녁, 우리는 단체로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두리번거리며 눈을 굴렸습니다. 야, 테이블마다 벨이 달려있어. 이거 뭐냐? 루카스가 벽 쪽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눌러보자 곧바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와, 진짜 바로 오네. 금속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이 정돈되더니 접시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김치, 나물, 감자조림, 잡채, 두부, 계란찜까지 수십 가지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이게 다 기본이라고. 와, 공짜래. 서비스래. 처음에는 믿지 못한 얼굴들이었지만 금세 숟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올려지자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루카스가 젓가락으로 집으려다 서툴게 흘리자 옆에서 직원이 집게로 잘라주었습니다. 직접 해주네. 이런 서비스 처음 봤어. 샘은 반찬을 거의 다 비우고 잠시 멈췄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조심스럽게 벨을 누르자 몇 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더 드릴까요? 금세 김치와 나물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샘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무한리필이래. 진짜냐? 저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이 나오자 분위기는 축제처럼 떠들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매워서 물을 찾았고 또 누군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쓰는 것이 신기하다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식당 같으면 이런 건 전부 돈 내야 하잖아. 여긴 기본이 이렇게 많아. 말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누군가가 후루룩 마시더니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뜨겁다. 근데 맛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식당 안은 질서정연했지만 동시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식사하다가도 필요한 게 있으면 버튼 하나로 바로 해결했고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테이블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멈추지 못하면서도 젓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단체로 지하철역 입구에 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맑았으며 먼지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두리번거리며 벽에 걸린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봐봐. 다음 열차까지 2분, 5분 이렇게 다 표시돼. 샘이 놀란 목소리로 말하자 옆자리 친구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대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긴 진짜 정확하네. 삑 소리와 함께 교통카드가 게이트를 열었습니다.
루카스가 장난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공항도 아니고 지하철인데 완전 첨단이다. 잠시 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굉음도 덜했고 바람은 일정하게 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닥은 반짝였고 종이 한 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냄새도 안 나. 진짜 지하철 맞아? 루카스의 말에 몇 명이 동시에 끄덕였습니다. 낮 일정을 마치고 저녁 무렵 우리는 숙소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벌써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 치킨, 핫바, 젤리, 초콜릿까지 진열대가 꽉 차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삼각김밥을 집어들더니 포장을 뜯지 못해 허둥댔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시범을 보이자 삼각김밥이 반듯하게 펼쳐졌습니다. 한 입 먹은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야, 편의점 음식치고 진짜 맛있다. 샘은 컵라면을 골라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김치향이 퍼지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원래 한국 라면 꼭 먹어보고 싶었어. 샘이 젓가락을 후루룩 움직이며 외쳤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매운데 중독성 있어. 다른 학생은 과자 코너에서 초코파이와 새우깡을 꺼내왔습니다. 봉지를 뜯자 바삭한 소리가 퍼졌습니다. 야, 한국 과자 왜 이렇게 맛있냐? 그냥 멈출 수가 없네.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고 모두 과자를 돌려가며 맛을 봤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각자 산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치라면, 불고기 삼각김밥, 치즈 핫바, 달콤한 빵, 젤리까지. 밤 10시가 넘은 시간, 편의점 안은 마치 축제 현장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진지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한국 살고 싶다. 이런 거 매일 먹고 다니고 싶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고 혼자 휴대폰을 보며 걷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나라랑 진짜 다르다. 안전하고 편하고 신기하다. 귀국하는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역 근처에서 마지막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커피와 빵을 들고 광장에 모였는데 다들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조용해졌습니다. 아쉽다. 아직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 루카스가 손에 든 커피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한 달쯤 여기 살아보고 싶다. 샘이 맞장구 쳤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신호체계는 질서정연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와 상가들은 차분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은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자 학생들은 곧바로 영상통화를 켜고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여기 공항 진짜 미쳤어. 무료 인터넷인데 우리 집보다 빨라. 식당에서 반찬 계속 리필해주는 거 아직도 신기해. 편의점 라면이랑 김치, 과자 진짜 다 맛있었어.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았을 때 무겁게 깔린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 모두에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웅성거리던 목소리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던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 꼭. 고개를 돌린 다른 친구들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스쳤습니다. 다시 시작된 학교의 일상. 점심시간 트레이 위에는 익숙한 감자튀김과 식은 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포크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생각나네. 그 말에 학생들은 웃지도 못한 채 잠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있는 거리, 따뜻한 서비스, 학생도 존중받는 문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쉽게 지울 수 없는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한국에서의 어떤 순간이 가장 잊히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